안녕하십니까. 편입수학에 최적화된 전문가 이성환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수학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아마 이제 이 강좌부터 시작을 해서 보시게 될 텐데, 일단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 입문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로 등장하는 파트는 이제 요 다음에 배우시는 이제 일변수 미적분학이라는 과목부터 기출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입문편에서는 기출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실려있는 문제들도요, 과거에서부터 해서 관련된 기출문제들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한 5년, 최근 5개년을 분석을 해보시면 지금 저희가 편입수학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총 26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최근까지도 이 기초수학 이 편입수학 입문편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이 이화여대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그래서 2개 학교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도 요 파트에 대해서 내용이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입문에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입문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목표를 뭘로 잡으셔야 되냐? 제가 뭐 좋아하는 말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공부 지금 이제 편입수학이 되실 텐데 시작하고 하실 때는 이미 아는 것도 그것을 처음에 완전하게 좀 정리해 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문편 공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관련 문제를 풀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변수 미적분학, 그 다음에 뭐 선형대 수학, 그 다음에 다변수 미적분학, 그 다음에 공학수학이라는 이 과목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좀 추려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텐데, 이 실수의 분류라는 파트는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도 이제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수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수가 가장 기본적인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에 대해서 일단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변수부터 시작하는 그 미적분학 파트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은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복소수가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99% 이상은 다 실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좀 분류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 지구상에 등장하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연수가 등장을 했겠죠. 뭐 개수를 센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자연수는 다른 용어로 여러분들 이 용어들도 좀 잘 정리하세요.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표현하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양의정수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수는 양의정수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 되는 거고 이 자연수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1, 2, 3, 4, 5, 6, 7, 8 뭐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자연수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수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수들은 이제 정수라는 내용이 있죠. 예, 정수는 여러분들 지금 방금 하셨던 양의정수 자연수라는 파트와 자, 이 양의정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파트가 음의정수입니다. 음의정수. 음의정수와 그 다음에 0이라는 애를 가지고 조합해 놓은 게 이제 정수 파트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자, 유리수는 여러분들 요 정의만 좀 기억하고 계세요. 유리수란 n분의 m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n분의 n이라고 외우시지 마시고 정수분의 정수.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되는 수를 우리가 앞으로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에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분수 모양이 나왔을 때 분모는 절대적으로 0이 되지 않는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약속을 하면서 가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리수로서는 2분의 1, 뭐 정수 2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3, 그 다음에 뭐 46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1분의
뭐 46.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소수로 표현되는 숫자들도 있죠. 0.17 그러면 뭐 100분의 17이라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앞으로 유리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리수는 여러분들 정의가 유리수가 아닌 수예요. 그래서 유리수라는 게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되는 수를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무리수는 이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되지 않는 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푸시다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무리수들은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파이. 파이라는 값, 여러분들 그 파이라는 거 뭐 3.14 이러고 땡땡땡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파이라는 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우리 편입수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오일러 수라고도 부르고 자연상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자연상수 아니면 뭐 오일러 상수, 뭐 이름은 자, 이렇게 해서 자연상수 2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는 2.71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잠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무리수 값들은 보통 나중에 이제 뭐 근사값에 관련된 내용들도 간혹가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사값 개념에서 보시면 파이는 3.14 정도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상수 2. 자연상수 2는 2.71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무리수 중에 이제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루트 2, 루트 3, 루트 2, 루트 3. 뭐 이것도 대략적인 값은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414, 그 다음에 1.732, 뭐 이런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실수들은 이런 분류를 갖고 있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앞으로 이제 실수라는 거는요. 실수는 여러분 교재는 아마 이게 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합해서 유리수와 무리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쳤을 때를 실수라고 불러요. 그때 이제 유리수라는 건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되는 수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유리수도 또 세분화하면 양의 정수가 있고요. 양의 정수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그랬죠. 자연수. 자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수가 있어요. 분수. 분수라는 건 이제 정수, 이게 양의 정수 자연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분수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수는 이렇게 이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로 표현될 수 없는 수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수.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아까 했던 파이 뭐 이런 것들이 무리수에 들어가는 구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과 대소가 있는데, 실수는 이제 우리가 주로 실수를 다룬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성질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여기서도 실수 A, B, 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연산이라는 거는 보통 사칙 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칙 연산. 사칙 연산이 덧셈, 뺄셈, 곱셈, 뭐 나눗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실수가 이제 뭐 A하고 B가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A하고 B를 더한 거하고, 자, 요게 같다라는 성질은 우리가 이제 덧셈에 대한 우리가 이제 교환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죠. 교환 법칙. 그래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실수 사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 곱셈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같죠. 곱셈은 보통 이렇게 표기를 우리가 생략을 하죠. 그래서 두 수를 곱했을 때 순서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 더하기 3을 한 거나 3 더하기 2를 한 거나 결국 다 똑같이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2 곱하기 3을 한 거나 3 곱하기 2를 한 거나 역시 6으로서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 이게 교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교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연산이라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선형대수 가면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텐데,
어떤 대상, 이 수학에서는 항상 무슨 대상을,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실수를 대상으로 하죠. 실수가 뭔지를 정의하고, 그리고 걔네들 사이에 어떤 이제 연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에서는 사칙 연산에서 덧셈과 곱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형대수 파트를 가시면 뭐 행렬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요. 행렬. 그래서 이제 행렬을 정의하고 그 행렬들끼리 이제 또 연산을 하는데 그때 또 덧셈에 대한 연산이 있고 그다음 뭐 스칼라 곱에 대한 연산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 항상 그 연산이 나오면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바로 이런 교환 법칙이라든지 그다음에 결합 법칙. 이 결합 법칙은 수가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A, B, C를 계산하는데 A, B, C를 더하는데 순서를 3개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2개를 먼저 이 2개를 먼저 더하고 그 결과와 C를 더하는 거와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더한 다음에 첫 번째 거를 더하는 결과는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결합 법칙에 관련돼요. 그래서 곱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를 곱하는데 앞에 2개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하는 거나 B 두 번째, 세 번째를 곱한 다음에 A를 곱하는 거나 같다라는 게 결국 결합 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2, 3, 4를 더하는데 어떤 친구는 요거 2개 먼저 더한 거 5에다가 4를 더해서 9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7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2를 더해서 9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결합 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덧셈과 곱셈을 같이 얘기하는 게 이제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 여러분들 분배 법칙은 뭐냐면 A하고 뭐 B하고 C가 이런 관계식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분배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 B, A, C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바로 분배 법칙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내용은 이따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3장에 가면은 이제 곱셈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식을 전개할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질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거듭 제곱이라는 거. 요거 이제 다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은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런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실수 A를 n번 곱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앞으로 A를 뭐 A 자체가 있으면 A를 2번 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2번 곱하고 3번 곱하고 4번 곱하고 뭐 이렇게 쭉 할 때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거를 앞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A를 2번 곱했다. 그 다음에 A를 3번 곱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바로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n개, A를 n개를 곱했다라는 걸 이제 A의 n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는 또 대소 관계가 있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소수라는 내용을 좀 배우시게 되면, 이 복소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복소수는 두 복소수 사이에는 대소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만이 갖고 있는 성질. 그래서 이제 실수의 대소 관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임의의 두 실수 사이에는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이게 순서, 즉 무슨 말이냐면 실수가 2개가 있으면 얘네 둘 사이에는 얘가 크든지 아니면 얘가 크든지 아니면 둘이 같든지 이 셋 중에 오직 하나만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대소에 관련된 기본 성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실수는 여러분들이 수직선 위에 한 점과 1대1 대응이 된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수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 여기서 이제 가운데 점을 뭐 0, 우리 이제 처음에 우리 이제 정수 표현할 때 가운데 뭐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면 자연수들, 양의 정수들을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음의 정수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유리수 같은 거, 뭐 2분의 1이라든지, 2분의 1이면 여러분들 여기죠? 2분의 1.
그 다음에 뭐 3분의 4? 3분의 4 정도 표현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또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 같은 거는 여러분들 아까 대표적으로 파이 있다 그랬죠. 파이 같은 거 아까 약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3.14 정도 된다 그래서 3에서 뭐 이 정도 갔을 때 요 값이 뭐 파이다. 그 다음에 뭐 자연상수 2.7 하나, 2.7 하나니까 2.7 하나 정도 뭐 이 정도 돼가지고 여기가 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루트 2 아까 여러분들 1.4 정도 들어가는 여기 뭐 1.414 정도에 해당되는 여기가 루트 2고, 뭐 1.73이면은 루트 3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문제 속에서 지금은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그때 다시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펼쳐보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실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럴 때 이제 직교좌표라는 걸 세팅하는데 그때 이제 x축 상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정의역에 들어가는 애들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예정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실수에 대한 거, 실수는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을 실수라고 정의하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세밀하게 좀 파볼 건데 너무 깊숙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관련 문제들이 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면서 관련된 성질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정수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연수에 대한 뭐 내용은 당연히 정수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정수는 일단 못과 나머지라는 용어가 나와요. 못과 나머지. 자, 못과 나머지 뭐냐면, 자, 정수 A를 양의 정수 M으로 나누었을 때, 양의 정수라는 거 아까 자연수라고 그랬죠. 자연수. 자, 정수 A를 자, 양의 정수 M으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12를 5로 나누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11을 5로 나누면은 몫이 얼마라고 얘기하나요? 자, 몫이 2고 나머지가 2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자, 이 문장이죠.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하다 보면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쓰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하시는 분들이 요 식을 수식화 만들면, 자, 여기 나누어지는 수 12는 자, 나누는 수 5가 있고요. 자, 거기에 몫이 여기 들어간다. 목 2 더하기 나머지. 나머지가 2가 된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 곱하기 12라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일반화시켜서 정수 A를 자, M으로, 양의 정수 M으로 나누면, 자, 여기가 몫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나머지. 자, 이런 표현이 있고, 자, 중요한 얘기는, 자, 나머지에 대한 얘기할 때, 우리가 나머지는 반드시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반드시 이 나누는 수 M보다는 작고 0 이상인 값을 나머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수를 5로 나눈다 그랬을 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값은 0부터 5보다 작은 요 4. 여기까지 있는 애들 중에서 나머지가 등장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관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참 아까 처음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요 입문편에 나온 문제들은 참고용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제가 드릴 때 여기 이제 문제 위에 학교 이름이 있죠. 이 학교. 그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출제된 연도입니다. 그래서 광운대 2009년. 2009년이면은 지금 뭐 한 12, 3년 정도의 출제가 됐던 문제, 상당히 오래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입문편에 실려 있는 문제들은 다 기출 문제인데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최근 나와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화여대라든지 아니면 그 한국외국어대 이런 학교들이 최근에 좀 등장하는 기출 문제들이 거고 대부분은 다 과거 좀 오래된 문제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수 라지 n을 7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자, 정수 라지 m을 7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자, 두 정수 n과 m의 곱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기본풀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줄을 한번 보시면, 자, 정수 n, 아까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7, 7로 나누면, 자,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몫을 그냥 뭐 p라고 할까요? p. 자, 여기 7 곱하기 p예요. 여기 7p.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여기 문자를 좀 소문자로 따라가 볼까요? 자, 7로 나누면 몫이 n이고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줄 한번 또 볼게요. 자, 정수 라지 m을 또 7로 나눴대요. 그럼 몫이 이제 얼마인지 또 모르니까 여기 소문자 m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7m 더하기 몫이 나머지가 2다. 자, 이런 조건을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두 수의 곱입니다. 두 수의 n 곱하기 m을 7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앞에 조건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라지에는 7n 플러스 1이고요. 라지 m은 7m 플러스 2. 자, 그럼 이 두 수를 곱했는데, 자, 요걸 이제 7로 나눈 나머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분배 법칙이라는 거, 요렇게 곱할 수가 있죠. 그래서 7, 7은 49, n 곱하기 n. 자, 더하기 2, 7은 14, n. 그 다음에 7m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자, 7로 나눈, 이 식을 7로 나눈 나머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게, 여기 앞에 숫자들을 잘 보시면 이게 다 7의 배수들하고 관련이 7하고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7로 묶어 보시면 7nm 2n m. 자,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이 라지 n과 라지 m을 곱한 수를 7로 나누면 자, 이 부분이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의 답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저하고 수업을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 이게 수학은 좀 일반화가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몫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몫에 대해서도 이런 식이 다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보면 첫 줄을 만족하는 애를 아무거나 하나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로 나눈 나머지가 뭐 1인 거, 그럼 여러분 제일 간단한 게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수 m을 7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그럼 2로 잡으면 결국 2를 곱한 이 2라는 놈도 결국은 7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푸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되죠. 예를 들어서 뭐 7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게 또 뭐 있나요? 8 같은 게 있죠. 8. 8은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m도 뭐 9. 그럼 8, 9, 72. 8, 9, 72. 그럼 72를 7로 나누면 여러분들 7 곱하기 10 더하기 2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와서 푸셔도 답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좀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문제하고, 네, 요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수가 좀 커진다.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 푸실 때, 아까 거듭제곱이라는 건 여러분들, 4에 2012승이면은 4를 몇 번 곱한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4를 2번 곱한 거, 3번 곱한 거, 4번 곱한 거 쭉 하면 4를 전체적으로 2012번을 곱한 거. 그러면 수학 문제에서 이렇게 좀 커지는 숫자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던진다는 문제들은 보통은 앞에 이런 형태들에서부터 어떤 규칙성, 이 규칙을 찾아내는 문제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숫자들로부터 규칙을 찾아서 요놈이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하는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자, 얘는 1승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4의 1승을 5로 나눈 나머지. 자, 여러분들 5로 나눠요. 그럼 제가 몫은 따로 쓰지 않을게요. 일단 4를 5로 나누면 일단 나머지가 4죠. 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잘 보시면 4, 4, 16. 자, 5로 나누면 항상 나머지는 요 1의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4, 4, 16. 6이면은 끝자리가 6이니까 나머지 5로 나누면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4, 4, 16에 또 4를 곱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앞에 문제 보시면 요 나머지하고만 항상 관련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위에서 나머지가 4였다면 여기다가 또 4를 곱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4는 뭐 5로 몫이 0이고 나머지가 4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4의 제곱이 됐다는 건 요걸 또 한 번씩 곱했다는 얘기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해보신 거 MN에 대해서 얘기한 거랑 똑같이 여기서 5가 되는 거는 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에 관여하는 거는 끝에 있는 얘네들, 그쵸? 예,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만 한 번 더 4를 곱했을 때를 분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4의 1승에 5로 나눈 나머지가 4면 4의 제곱은 여기다가 5를 곱하면 4, 5, 2, 그 4, 4, 16인가요? 그죠? 4를 하나 더 곱하면 4, 4, 16이니까 6의 끝자리를 5로 나눈 게 1. 그 다음에 3승은 여기 나머지에다가 4를 한 번 더 곱하면 또 4. 4승은 다시 또 4, 4, 16이니까 나머지가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규칙이 이렇게 두 개씩 끊어져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결국 4의 2012승에 5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분석할 거냐 했을 때 1승, 3승, 5승 이런 애들은 나머지가 4가 되는 거고 2승, 4승. 그쵸?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홀수는 나머지가 4고 짝수승은 나머지가 1이다.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짝수니까 나머지가 1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쵸? 예. 자, 여기까지가 나머지 뭐 문제가 많진 않아요. 예, 그래서 관련 문제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수배수 얘기 좀 해볼게요. 약수배수. 자, 정수가 3개가 있을 때, 자, A는 BQ의 관계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문자가 조금 이렇게 어색하신 분들은요, 어떤 특정한 수를 한번 넣어서, 예를 들면은 뭐 12는 4 곱하기 4, 3, 12, 뭐 이런 관계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요런 관계가 있을 때, 요 A라는 애는, 요거 B, 요 4의 배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4의 배수, 12는 4의 배수. 거꾸로, 4는 12의 약수 또는 인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수 약수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2의 배수가 있다 그러면 2, 4 뭐 물론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음수까지도 확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6, 8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애들이 이제 2의 배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약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의 약수 그러면 여러분들 6을 나눌 수 있는 수 뭐 있어요? 그러면 1로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 곱하기 6이니까 그 다음에 2로도 또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 6 뭐 이런 애들이 예, 뭐 6의 약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약수 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자연수를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분해하는 부분인데, 이 자연수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의 얘기를 좀 아니,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 소수라는 내용이 좀 더, 소수, 예,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데, 소수는 뭐냐면 1보다 큰 자연수예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소수가 뭐뭐 있냐면 1보다 큰 거 자연수니까 2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2의 약수가 1하고 2밖에 없고 3. 1하고 3밖에 없죠. 약수가.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 그다음에 4 같은 건 안 되죠. 4는 약수가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으니까 1과 자기 자신이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4. 그다음에 5. 그다음에 7. 그다음에 11. 13. 뭐 이런 애들이 소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닌 수, 즉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다 합성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소수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2, 4, 뭐 6, 그 다음에 8, 뭐 이런 것들이 다 소수가 아닌 합성수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핵심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수를 이제 소수인 애들을 인수로 해서 분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소인수 분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소인수 분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12. 이 12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누는 개념에서 보시면 이게 소수들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 6, 12. 2, 3은 6.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그럼 얘네들 세 개를 싹 곱한 거. 즉 그래서 12는 자, 2를 2번 곱했고요. 곱하기 3을 1번 곱했죠. 그래서 결국 10이라는 수를 이렇게 소수들로 분해하는 거. 요걸 바로 소인수 분해다. 뭐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기출문제 나온 거 이제 여기 관련해서 좀 나와 있어요. 양의 정수, 자연수입니다. 예, 양의 정수, 자연수를. 자, 자연수 라지n이 있는데 이 라지n을 이렇게 소인수 분해했어요. 이렇게. 예, 여기서 A, B들은 소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인수 분해를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자, 이 라지n의 양의 약수 개수하고 자, 여기서 질문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양의 약수들의 개수. 약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총합, 약수들. 여기 위에서 양의 약수들의 총합이 얼마냐? 라는 질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때 이 문제들은 그냥 공식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2의, 아까 방금 했던 12는 여러분들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자, 그러면 12의 약수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작은 숫자를 한다는 거는 직접 계산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뭐 이런 차원이니까. 자, 12의 약수를 한번 볼게요. 뭐 있었나요? 12의 양의 약수가 여러분 12를 나눌 수 있는 숫자 1,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6, 12 이렇게 해가지고 6개가 있죠. 총 6개. 그래서 12의 양의 약수 개수는 6개예요. 6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공식은 뭐냐면 이 12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요 소수 위에 있는 요 지수 부분에 있는 요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A의 L승, B의 M승, 땡땡땡 뭐 이렇게 갔을 때 요 L승과 M승에다가 1씩만 더해서 곱하면 그게 바로 양의 약수 개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직접 한번 구해봤잖아요. 6개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한번 여기 공식에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한 거에 곱. 그럼 여러분 3 곱하기 2. 3 곱하기 2. 그래서 총 6개. 6개의 양의 약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양의 약수들의 총합. 자, 양의 약수들의 총합.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약수들을 다 더해보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자, 이게 답인데 요거 뭐 다 더해가지고 답 내라는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얘네들을 다 더해본다라는 거는 이게 숫자가 작으니까 직접 해보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는 거고. 자,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건 뭐냐면 자, 소인수분 했을 때 A의 L승 파트는 무조건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승, 2승, 3승 해서 L승이 나올 때까지의 합. 그 다음에 B의 M승도 1승, 2승, 1부터 시작해서 1승, 2승 쭉 해서 B의 M승이 될 때까지의 합의 곱이 바로 이 양의 학수의 총합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개수는 이렇게 나왔고요. 6개. 자, 그럼 양의 약수들의 합. 지금 여러분들 이거 싹 더해본다는 거는 지금 아까 저기서 보면 2의 2승이잖아요. 그럼 아까 1부터 시작해서 2의 1승, 2의 2승까지 이렇게 쭉 더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죠. 1에서 출발해서 3의 1승은 여기서 스탑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바로 이 양의 약수의 합과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간 게 1,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요게 4입니다. 그러면 4 더하기 12. 자, 이런 식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공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일변수 미적분학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 나온 거. 자, 여기 문제 실어놓은 것 중에 아까 여러분들 여기 학교 이름하고 연도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애들은 이거는 이제 과거에 수학 시험을 치렀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진 학교들의 기출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00의 양의 약수 개수입니다. 개수. 양의 약수가 몇 개 있냐? 뭐 이런 얘기. 그럼 여러분들 2000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면 소수들이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2부터 한번 해서 이건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큰 숫자부터 해도 상관이 100, 뭐 20,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분리를 이렇게 쭉 했어요. 결국은 자 2000이라는 애는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가 하나, 둘, 셋, 넷, 2가 4개, 그 다음에 5가 하나, 둘, 3개네요. 그쵸? 이제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얘 양의 약수 개수는 몇 개냐? 그럼 여러분 아까 양의 약수 개수는 요 지수승에다가 1을 하나씩 더해서 이 두 개를 곱하면 5, 4, 20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 거 한번 보죠. 자연수 라지엠의 양의 약수 개수, 양의 약수 개수. 지금 방금 하셨던 개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자,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그러니까 82의 양의 약수 개수, 112의 양의 약수 개수, 250의 양의 약수 개수의 대소관계. 누가 큰지 아니면 같은지 뭐 이런 얘기. 이 양의 약수 개수에 대해. 그럼 여러분들 82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82부터 한번 해봅시다. 41은 소수죠, 소수. 예,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82는 2 곱하기 41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정의한 n의 82는 지수승이 다 1승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1승, 여기도 1승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 여기다 1 더하면 2는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2. 자, 112는 2, 5, 10, 2, 6, 12. 2는 4, 2, 8에 16. 2, 2, 7은 14.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12라는 숫자는 2가 총 4개, 그 다음에 7이 하나.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하면은 5, 2, 10. 그죠? 5, 2,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0 갈까요? 250, 5, 5, 25. 5, 1은 5, 5, 2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250은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2가 하나, 5가 3개. 결국은, 자, 250의 양의 약수 개수는 여기 1씩 더해서 2, 4, 8.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크기 비교를 해보면 요게 제일 크고요. 예, 그래서 112가 제일 큰 숫자.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 이렇게 3번을 선택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더 이상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화여대 문제 180의 모든 약수의 합이에요. 약수의 개수랑 그 약수들의 합, 그죠? 합을 4로 나눈 나머지 이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두 단계. 일단 합이 얼마인지 찾고 그 결과를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물어본 거니까. 자, 일단은 양의 약수, 이제 소인수 분해 한번 해봐야죠. 2, 98, 3, 3은 9.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80이라는 숫자는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2가 2개, 그 다음에 3이 2개, 5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약수의 개수, 그럼 아까 여러분들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해서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 자, 지금은 약수들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약수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약수들의 합은 여기 지금 2의 2승 1부터 2의 1승, 2의 2승까지 쭉 쓰시고,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도 1, 3의 1승, 3의 2승. 자, 그 다음에 5는 1, 5의 1승. 요게 바로 약수들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은 1, 4, 요게 4니까 6, 7. 요거 7에다가 그 다음에 요건 얼마인가요? 요거는 1, 3, 9, 13이죠. 13. 그 다음에 여긴 6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7, 6에 42. 7, 6에 42, 13. 3, 2, 6. 3, 4, 12, 42. 546이 되는데, 자, 546을 4로 나눈 나머지. 4, 1은 4. 4, 3, 12. 4, 5, 4, 6에 24. 그래서 이렇게. 네. 나머지가 뭐 2가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곱한 이런 큰 수를 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는 것도 되지만, 아까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문제 있잖아요. 이 숫자를 4로 나눈 나머지 따로 구하고, 얘를 4로 나눈 나머지 따로 구하고,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따로 구해서 이 나머지들의 곱에 대한 것을 분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7을 4로 나누면 3이고요. 얘는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2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 나머지만 서로 곱했을 때 6이라는 숫자를 결국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또 얻어낼 수 있겠죠.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그냥 요 정도만 좀 알고 가세요. 이 공약, 이게 2개 이상의 이제 자연수들이 등장할 건데,
이 2개 이상의 정수에서 공통인 약수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공약수, 약수들의 공통인 약수, 공약수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도 그냥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6의 약수가 있죠. 6의 약수는 뭐가 있나요? 1, 2, 3, 6. 그 다음에 하나 또 해볼까요? 8의 약수 한번 해볼까요? 8의 약수는 1, 2, 4, 8. 그죠? 예,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수의 이 6하고 8의 약수들 중에 공통인 애들이에요. 공통인 애들. 이렇게 공통인 애들을 공약수, 즉 6과 8의 공약수 해서 1과 2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공약수에서는 당연히 모든 수의 약수의 1은 항상 포함되어 있고요. 자, 1이 아닌 약수들이 있을 때 공약수들 중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게 1은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다 갖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수들 중에서 제일 큰 수, 그걸 바로 공약수들 중에서 제일 크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배수, 배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수 두 수가 있는데 배수들 중에 공통인 배수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의 배수, 뭐 3의 배수. 그럼 여러분들 2의 배수는 뭐가 있나요? 2의 배수는 2, 4, 6, 8 뭐 이렇게 쭉 가면.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3, 6, 9 뭐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배수들, 즉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애들, 이런 애들을 공배수 좀 몇 개 더 적어볼까요? 10, 12, 15 뭐 이렇게. 여기서 배수들은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2와 3의 공배수는 6, 12 이런 애들로 나오는데 이 공배수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 이런 애들, 제일 작은 수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겠네요. 그래서 공배수 중에선 최소 공배수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편입 문제 풀 때 이 문제들은 좀 적용하기 좀 어렵고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좀 이 서로소라는 단어만 좀 기억하시는데 서로소가 뭐냐면 정의는 이렇게 되죠. 최대 공약수가 1인 두정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최대 공약수가 1인 두정수라는 건 결국 2를 빼고는 공약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6하고 8은 서로소가 아니죠. 2라는 애도 또 구역.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우리 기출문제 풀 때는 어떤 식으로 요 용어들이 간혹 나오냐. 간혹 어떤 문제를 막 풀었어요. 풀었는데 그 답을 뭐 P분의 Q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A분의 B다. 그 결과가 그 답이 이거이다. 답이 이거이다.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냐.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내면은 답이 오류가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되는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를 막 풀었는데 여러분들 뭐 6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6분의 3이니까 A하고 B를 더하면 9라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6분의 3만 답이냐.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똑같이 2 곱하면은 뭐 6이 되고 12가 되고 이것도 다 같은 숫자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로 답을 A 더하기 B를 내면 9가 되지만 이걸로 내면은 또 18이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너무나 많은 답들이 유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답을 하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답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마지막에 뭐 A와 B는 서로소 뭐 이런 단어들이 조건들이 이제 좀 추가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때 요 말의 의미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두 수가 서로소라는 말은 물론 수학적으로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정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 문제에서는 서로소가 아니죠. 3하고 6은.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애들은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두 수는 서로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 1하고 3을 더해서 4가 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나중에 또 기출문제 풀다 보다 이렇게 요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제가 또 한번 언급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를 좀 하고 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이고, 자, 이제 유리수 파트 관련해서는요, 따로 뭐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예, 무리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의미만 조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 유리수 모양들, 분수라고 해석을 좀 하시면 되는데, 분수 모양들을 문제 푸실 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 B분의 A, 뭐 B분의 C가 있으면 요거를 하나로 밑이 통일이 됐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거.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통분이라는 개념을 쓰죠. 통분. 예, 그래서 통분이라는 개념도 쓰고, 아니면 반대로 요렇게 제시된 거를 요렇게 나누어서 요렇게 표현할 때도 간혹 있어요. 문제 푸실 때.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의 형태가 바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서로 다르면 그냥 간단하게, 물론 뭐 최소 공배수를 뭐 곱해라, 뭐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쓰면 분모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여기 서로 곱하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얘는 D를 곱해주고, 여기는 B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통일을 시키면 아까 1번식에 의해서 얘네를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BD분의 AD 플러스 BC.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두 수를 이렇게 할 때 그냥 이걸 합칠 때 통분할 때는 그냥 두 개 밑에 곱하시고요. BD를 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통분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서로 곱하고, 분자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다. AD, BC. 이게 더 실전적인 방법이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뭐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통합 서로 곱해 BD분의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곱하기는 여러분들 그냥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D 곱하기 AC. 자, 그 다음 나누기도요. 간혹 이제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런 형태들이 좀 종종 등장할 때 있어요. 종종. 자, 그때는 물론 이제 여기처럼 얘 나누기 얘 이렇게 해가지고, 자, A 나누기 B, A분의 B, C, D 이런 거 풀 때 원래 정의상 보면은 분자가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기를 계산할 때 보통 곱하기로 바꿀 때 역수를 취한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지금 앞에 4번처럼 BC분의 AD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게 되는 계산할 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 식을 계산할 때 간단하게 정리하실 때는 요 안쪽에 있는 애들끼리 안분모 둘이 곱한 게 분모, 안분모 바깥 분자, 바깥쪽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분자 쪽에 보낸다. 이렇게 좀 보시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식들은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 중간중간에 사용을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뭐 문제가 독자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분자에는 마이너스 A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편입수학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한양대라든지 뭐 서강대 도 있고, 뭐 이화여대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학교가 단답식인 형태들이 있긴 있습니다. 단답식인 형태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 다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한양대도 여러분들 다 25문제가 나오는데, 25문제가 다 그게 아니고 20문제는 객관식이에요. 20문제는 객관식이고 5문제가 단답식이다. 단답식인데 어쨌든 객관식이 대부분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객관식이라는 게 뭐예요? 출제자가 보기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 보기를 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보통은 이제 그 출제자의 어떤 성향이 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밑에다 붙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아예 앞으로 빼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식들은 다 같은 표현이다라는 것만 좀 보시고, 나중에 문제에서 여러분들 답 찾으실 때 이런 표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는 여기서는 일단 루트만 좀 다룰게요. 루트를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루트라는 거 다른 말로 이제 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예, 나중에 3제곱근 뭐 이런 것들은 좀 후반부로 가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무리수는, 제곱근 성질은 일단 여러분 정의는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그러니까 어떤 수 x를 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이 식을 만족하는 x라는 이 수. 자, 요거를 a의 제곱근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용어가 어려우면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라는 걸 풀었을 때 요 x 값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두 가지가 있죠.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 2하고 마이너스 2가 바로 4의 제곱근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문제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이라고 한번 바꿔보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딱 떨어지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뭐였냐면 루트라는 애를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루트 3이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수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이제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게 항상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제곱근에서는. 물론 이제 0이 아닌 수라고 했을 때 양수에서 제곱근은 항상 두 개가 나온다. 그게 하나는 플러스 루트, 하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른쪽 A 값에다가 플러스 루트 씌운 거랑 마이너스 루트 씌운 게 바로 제곱근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요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건 이제 루트 계산이잖아요. 루트 계산. 이게 루트 0도 뭐 한번 해볼게요. 루트 0은 그냥 0이에요. 제곱해서 0 되는 건 0밖에 없죠. 그 다음에 루트 1은 1.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2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루트 3, 루트 4. 얘는 2로 밖으로 뺄 수 있는 거. 아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그 중에 양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5, 루트 6, 그 다음에 루트 7, 루트 8,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냥 요런 애들 계산할 정도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보기에서 이제 답을 찾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될 때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요런 애들 느낌으로 좀 보시고요. 성질은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제곱근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제곱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정의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아까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양의 정수 이렇게 해서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 요걸 만족하는 애들을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요 정의에다가 요 x 자리에다가 요 플러스 루트를 집어넣은 것도 a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를 집어넣은 것도 a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배우실 때 하시는 거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계산이에요. 계산 위주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모양이 나왔을 때 루트와 제곱은 상쇄가 되는구나. 상쇄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는 제곱에서는 의미가 없죠.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한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고 역시 루트와 제곱은 없어져서 루트를 없앨 수 있는 구조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와 제곱은 제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두 수는 각각의 루트로 분해가 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각각으로 루트를 각각 씌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게 이제 많이 사용될 건데 루트 안에서 제곱 아까 제곱은 밖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밖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루트 안에서 제곱은 밖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A 루트 B라는 거.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제가 뭐 잠깐 정리만 좀 하고 가세요. 얘네들 계산할 때 나중에 루트 2는 뺄 수 있는 게 없고 루트 4. 루트 4가 2의 제곱이네.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2,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루트 8이 이제 여러분들 요 성질이 사용되는 거예요. 루트 8은 아까 2 곱하기
이 2가 3번 곱해진 거잖아요. 2가 3번. 그래서 3번 곱해진 거니까 여기서 2개는 밖으로 뺄 수가 있다. 그래서 2 루트 2. 그러니까 나중에 답 찾으실 때 계산은 이렇게 나왔으면 보기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 루트 계산만 이런 계산법들에 대해서만 조금 정리를 하고 가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mn이 유리수이고 얘는 이제 루트는 이제 무리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리수. 아까 뭐 4 이런 건 아니다. 이게 루트 3이라든지 루트 2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얘네들끼리도 역시 뭐 같이 루트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루트, 그래서 뭐 3루트 2, 그 다음에 뭐 5루트 2다. 그러면 결국은 8루트 2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뭐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유리화는 별표 친 게 뭐냐면, 답 찾으실 때 여러분들 우리 아까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답을 막 풀었어. 문제를 막 풀어가지고 답이 루트 5분의 1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보기 중에 이렇게 내가 찾은 답의 모양이 있으면 좋은데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기 중에. 그랬을 때 요런 애들을 이제 찾으실 때 첫 번째로 쓰는 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첫 번째 유리화 1번, 유리화 2는 이제 다음번에 또 두 번째가 등장하는데 이때 이제 유리화는 똑같은 애를 갖다 이렇게 분자분모 이렇게 곱하죠. 그럼 얘가 5가 되면서 보기 중에서 5분의 루트 5. 요런 애들을 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된다.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